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 이모입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구독자가 100명을 넘겼어요. 와! 너무 기분 좋네요. 오늘은 일단 대본 없이 이것저것 떠들어 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드디어 악플이라고 해야 되나? 비슷한 게 달렸는데, 별게 다 설치네. 이런 악플은 그냥 패스하고요. 내용이 있는 댓글이 하나 있길래, 거의 자폭 수준의 댓글을 다셨던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김혜경 여사님이 향을 대접한 게 아니고 향응을 대접했다라고 말을 하셔야죠. 용어를 제대로 쓰셔야죠. 자, 일단 김혜경 여사님은 본인의 카드로 본인의 밥값은 계산을 따로 했어요. 그럼 나머지 74,000원이 되는데 74,000원은 법인카드로 긁어도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검찰은 본인의 카드로 28,000원 긁은 것까지 합쳐가지고 104,000원이라고 그렇게 넘긴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건 김혜경 여사가 긁은 것도 아니고 김혜경 여사가 긁은 걸 알고 있는 사실도 아니고, 배모 씨가 캠프의 관계자 누군가로부터 여사님 모르게 네가 이걸로 긁어라고 말을 해서 그걸 듣고 긁은 거고, 그건 녹취가 있습니다. 녹취가 있어요. 녹취가. 그리고 법인카드 말씀하셨죠. 그래서 향응 대접했다고요. 자, 김건희 대선 기간에 명태균한테 500만 원 준 거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7만 6천 원? 7만 6천 원 맞네. 7만 6천 원 법카 긁은 거 그걸로 처벌받아야 되면 현금 500만 원 지워준 거는 7만 6천 원 긁은 게 벌금 150만 원이면 현금 500만 원 돈 봉투 지워준 건 징역 10년인가요? 그 잣대로 들이대면? 요즘 김소연 변호사가 자폭하는 게 자폭을 하니까 그쪽 분들은 자폭하는 게 유행인가 봐요.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법인카드 빵진수 어떻게 할까? 빵진수. 법인카드로 빵집 50만 원 하루에 2번 긁은 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왜 하필 법인카드 이야기를 꺼내지? 여튼 아주 가볍게 반박할 수 있는 거라 그대로 반박하고 넘어갑니다. 이거 꼭 보시길 바래요. 자, 여튼 오늘 처음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처음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왜냐면 이재명 대표님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죠. 선고가 1심 선고입니다. 아직 범죄자 아니에요. 자, 대법원 3심까지 유죄가 나와야지 범죄자예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조문을 다 읽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기사로만 접했는데, 기사를 요약하자면 이래요. 자, 이재명 대표님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그때 백현동에 식품 무슨 관련 연구 단지를 지어달라는 공문이 날라와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그것 때문에 토지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와요. 그런데 말도 안 된다. 이건 토지 용도가 4단계를 한꺼번에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판단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전례를 찾아볼 수도 없다. 힘들다라고 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5번, 그 다음에 식품 연구하는 연구원은 24번의 공문을 보내요. 해달라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은 그것 때문에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거 용도 변경해가지고 해줬는데, 결국 그 연구원은 그거 감사원에서 감사해가지고 결국 그분 파면됐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 근데 이재명 대표님이 청문회에서 그때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어서 나는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느꼈다라고 말했는데, 재판부에서 아니야, 너가 성남시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토지 용도 변경한 거야. 근데 너는 압박을 받았다고 거짓말했어. 그래서 너는 감옥 1년 가야 돼. 땅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100번 양보해서 거짓말이라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거짓말이라 칩시다. 그건 청문회에서 나온 거예요. 청문회에서 나온 거짓말이라고 인지가 되는 거는 국회에서 증인감정법을
고발을 해야지 수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른 데서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거 과장급 공무원 잘 모른다라고 말했던 걸로 유죄가 난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다른 거 한 가지 더 있는 걸로 유죄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버들도 이제 법 조문을 정확하게 받아서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게 나오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진보 유튜브는 분위기가 너무 덤덤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쩌면 살짝 들떠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위기였어요. 참담한 분위기 유튜브가 없었어요.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은 태도였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거 징역 1년 나왔다고 우리가 쫄 것 같냐? 이거 너무나도 당연하게 정상적인 판결이 나오면 무죄인 거 뻔히 아는데, 그런데 너네들이 1년을 때렸기 때문에 다들 뚜껑 열렸어. 바로 다음 날이 집회 날인데 그날 터져나오고 폭발할 거야. 두고 봐라. 하면서 우리는 덤덤히 나아가자. 이럴 때일수록 광장으로 나와주시면 된다. 경향TV였나? 어디서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재명 대표님 그 재판 결과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저 대표님을 지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나는 탈당을 하겠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한 10명 정도. 500만 중에서 10명 정도는 떠날 수도 있을 거래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이제 이 결과로 다들 뚜껑이 열려서 몰려 나올 테니 이 기회에 몰아내자라는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러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뭐라 그러더라? 보수 우파라고 하셨는데, 아닌데? 무슨 우파 애국이라 그랬나?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동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등장인물이 조금 많습니다. 이준석 현 국회의원 전 개혁신당 대표, 그전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명태균, 하루 종일 뉴스에 나오는 그 명태균, 그리고 김종인 이분은 참, 이분 선친이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이에요. 근데 이분은 시간이 갈수록 좀 실망스러운 분이긴 한데, 이분이 19대였나 20대였나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은 20대였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가고, 정체적인 그런 분이에요. 가끔 보면 선진국이 부끄럽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준석, 명태균, 김종인, 그 다음에 김소연 변호사 이분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밑에서 구의원을 하던 분이래요. 근데 여기서 국회의원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고 막 징계 맞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국민의힘으로 갔대요. 근데 거기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다가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현수막 걸었다가 국민의힘에서 징계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죽었다 깨어나도 공천을 못 받겠다 싶어서 거의 안기웃거린 국회의원이 될 만한 정당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준석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를 말씀하시는 이제 증언을 해주시는 유튜버가 계셨는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 가가지고 이준석이 성상납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거를 이제 상대하는 쪽의 변호사로서 변호를 하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속셈은 아마 쟤를 공격해서 내가 뜨겠다, 내 인지도를 올리겠다 였나 봐요. 문제는, 아니 나는 지금 대한민국 그때 당시 야당이죠. 야당 대표인데 저게 무슨 일개 변호사 따위가 나를 저렇게 공격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아예 상대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쟤랑 피 터지게 싸우는 거 보여주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싶은데 쟤가 반응을 안 해.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싫어한다라는 전원이 여러 유튜브에 있었어요. 김소연 변호사. 그리고 또 누가 있지?
그 다음에 뭐 대통령, 영부인, 합쳐서 대통령. 그리고 또 인물이 더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 동네 상황이 굉장히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냐면, 자, 명태균이 구속이 되면서, 구속이 되기 전에 이제 김소영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나 이젠 김소영 변호사가 왜 명태균을 무료로 변론한다고 자기가 손을 들고 나섰는지 알 것 같아요. 이준석이 싫잖아요. 근데 정황상 명태균의 핸드폰 안에는 이준석의 약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저 무기를 손에 넣으면 이준석을 제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김소연이란 여자는 이분 참 인지 구조가 궁금하던데, MBC에서 삐처리 된 게 비속어도 있지만 욕도 많대요. 욕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근데 지금 김소연의 상황은 이거예요. 야, 내가 핸드폰 다 보니까 김종인 할배 나쁘던데, 김종인 할배 간 것도 많던데, 그리고 오세훈 이 사람은 다시는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던데 내가 핸드폰에서 다 봤어. 그리고 악의 친구는 이준석이야. 이준석이 제일 낫다. 그래서 김소연은 이준석 다 이준석이 한 거예요. 이준석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이러니까 이준석은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내 핸드폰에서 들어오는 거는 클라우드에 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 기록이 있다. 내가 훑어 보니까 뭐 대통령이 나한테 공천 사주한고도 몇 개 있고, 뭐 검찰이 이거를 뭐 궁금해 할라나 뭐 모르겠는데, 이런 것까지 궁금해 할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소연은 다 이준석이 했어요. 이준석은 다 대통령 아니면 영부인이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이 용사는 지금 어쩌고 있냐면 한동훈을 제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명태균 사태에서 5만 사람이 다 시끄러운데 딱 한 사람 이름이 전혀 안 나오는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의 이름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녹취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공천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걸 아마 한동훈이 잘랐다라는 이런 정황이 있어 보여요. 그것 때문에 용사는 한동훈을 제끼려고 하고 있는데, 한동훈은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자기 편이 없어요. 지금 엊그젠가 매불쇼에 나왔던 그 보수 유튜버는 한동훈을 그냥 원색적으로 까더라고요. 그리고 한동훈만 까는 게 아니고 요즘은 조중동도 까요. 왜냐하면 조중동이 윤석열을 까고 있으니까. 채널 A를 가바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와, 대박이다. 가바레이. 여튼 그래서 지금 피 터지는 진흙탕 싸움 중이에요. 그리고 김소연은 명태균의 핸드폰을 손에 넣었고, 그리고 이 여자는 지금 무슨 짓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소연이 이준석을 공격하면 그 공격이 다 어디를 향하냐면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어요. 이거 이준석이 잘못했어요. 이준석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대통령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대통령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대통령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김소연이 자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 댓글에다가 원색적인 어떤 아주 악질적인 욕을 달아주시는 분은 제가 고발을 해드릴 거고요. 내용이 있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대로 조목조목 다 반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TV 뉴스도 좀 보시고요. 종이신문도 좀 보시고요. 그 보수 유튜브 같은 거 좀 보지 마세요. 도대체 나는 그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왜 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구독자가 몇십만 되는 유튜버도 아니고 구독자 이제 100명 넘겼구만. 도대체 내 걸 왜 봤지? 알고리즘에도 안 뜰 건데. 참. 맞다. 내가 이름을 메모한다는 걸 깜빡했어. 제 유튜브를 매일매일 잘 보고 계시다는 분이 두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 더는, 그분도
제 유튜브를 매일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지금 댓글을 다는 정황상 제 유튜브를 정주행하고 계세요. 이런 영광이. 내 유튜브를 정주행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 뭐 좀 된 것 같아요. 정주행해 주시는 분 진짜 정주행하고 계시다면 제가 진짜 감격하고 있습니다. 감격하고 있고, 그리고 정주행을 만약에 해보신다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유튜브를 조회수가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단 한 사람이 제 유튜브를 보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보고 정리가 되었다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뻘짓하는 이 유튜브가 충분히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정치 이야기도 할 거지만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 잡다한 이야기를 막 풀어내려고 했는데 시국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정치 이외에 다른 거는 거의 올릴 일이 없지 싶은데, 이거를 제 유튜브를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하면 5번째인가? 4번째, 5번째, 6번째 중에 하나 있을 건데, 미니가 다룰 수 있는, 다루고 싶은 것들이라는 편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치보다 조금 더 잘 알고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을 쭉 제가 말로써 나열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걸 듣고 이런 거 궁금해요,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 좀 다뤄주세요 하는 걸 댓글로라도 달아주시면, 제가 이 미미한 영향력에 댓글이 달려봐야 얼마나 달리겠어요. 제가 일일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잘 때 아니면 30분에서 1시간 내로 다 읽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룰 수 있는 거면 바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바로. 근데 저번에 누군가처럼 김건희 성형 중독 다뤄주세요 누가 그랬는데,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저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거는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 유튜브 내용 중에서 반박하고 싶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쪽 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반박을 하면 제가 그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들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전부 다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성조기 할배들 유튜브 좀 보지 마세요. 제대로 된 뉴스를 보세요. 제대로 된 뉴스. 대한민국 언론인 신뢰도 1위가 손석희고요. 2위가 김어준이에요. 언론인 신뢰도가요. 뭐라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따따붙다라 했나? 그거 제일 많이 본다면서요. 그 신뢰도 천등 안에 들어가요? 신뢰도가? 그리고 그 사람 객관적인 사실 말하던가요? 내가 안 봐서 모르겠어. 내가 그거를 겁이 나서 검색을 못 하겠어요. 내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런 종류의 유튜브가 뜰까봐. 그래서 자기 알고리즘에 어쩌다가 제 영상이 뜬 보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요, 그냥 가시던 길 가시는 게 신상이 좋으실 거예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국민의힘 당원들, 대의원들하고 토론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멘붕에 멘탈 탈탈 털려서 간 사람이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입니다. 전승이에요, 전승.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사실관계로 덤비지 마세요. 저도 당원으로 정치 안에 깊이 개입해서 생활해 온 게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환영하지만 멘탈 털려서 가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오늘도 지금 영상 찍기 5분 전에 봤어요. 5분 전? 2분 전에 봤어요. 이거 효래식 하면서 내가 이거 뭔가 댓글이 달렸네 하고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뒤에 손님이 앉아서 이재명 욕하면 택시 기사가 그대로 끌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된다 그러던데, 무고죄로 신고 당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그리고 이재명 지지하는 아들이 아버지 뭐 신고한다고요? 도대체 그런 패륜적인 아들이 어디 있어요? 저희 집은 저희 집 분위기를 잠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끊을게요.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저희 집은 저는 민주당 당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빠는요, 노동당 당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밀양 출신 부산분이시고 어머니는 상주 출신 대구분이신데 저희는 명절이나 제사 때 가족들이 모이면 정치 이야기를 핏대 세워서 자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무리는 이렇게 해요. 소리 지르고 막 언성 높이고 거의 1시간, 2시간 싸우다가 마무리는 그래도 이런 이야기는 계속 해야지 건전한 거다. 이런 거 나쁜 거 아니다. 로 우리는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뭐 오프라인 토론 이거 유튜브 라이브 제안을 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쪽 동네 사정이 좀 재밌게 돌아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한두 개를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스픽스라든지 시사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짧게 되어 있거든요. 15분, 20분짜리 영상들도 많은데 그런 영상들에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토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4시 국립부경대학교 정문에서 학칙을 규탄하는 집회에 나가게 됩니다. 제 모교니까요. 감히 내 후배들을 경찰을 진입시켜가지고 연행해서 새벽에 풀어줘? 80년대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미니가 아니지.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자, 드디어 기다리던 광화문 집회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지난주까지는 서울역 집회를 하다가 이번 주부터는 광화문에서 한대요. 그리고 이번 집회부터는 야6당 합동입니다. 야6당 합동. 개혁신당은 빠졌어요. 꽃이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이 합동으로 촛불 집회를, 규탄 집회를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한다고 하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2016년, 2017년 때, 17년 때 저는 토요일이 제일 바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무리하게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부산 서면 집회에 나갔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무리하게까지 해서 굳이 나가냐라고 하길래 저는 그때 솔직한 제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나는 내 이기심 때문에 나간다. 어떤 이기심이냐면 훗날 분명히 이 장면은 역사책에 실리게 될 거고 그것도 크게 실리게 될 거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평화로운 시위를 할 수 있냐. 그리고 진짜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이건 더 큰 뉴스가 될 거고 더 큰 역사적 사건이 될 거다. 그걸 훗날 누군가가 역사책에서 배운 뒤에 혹시 나한테 내가 책에서 이런 걸 배웠는데 이때 뭐 하고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난 당당하게 대답하고 싶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간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화가 나서도 있지만 누군가가 훗날 나한테 그걸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대답하고 싶어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노라. 그래서 여러분도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대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장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